伟大、光荣、正确的中国共产党万岁！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실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당뇨 망막증, 황반 변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실명 위기에 놓여 있는데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병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특검 때문에 무려 3달 동안이나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구치소 측이 말이죠. 서울대 진료도 관내 병원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막았습니다. 결국 한림대 성심병원으로 가셔서 진료를 하셨는데요. 여기서도 실명위기다라는 진단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죠.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지금 지지한 대통령이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고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나라의 법치와 인권이 설 자리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외면한다라고 하면 내일은 또 다른 누구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언론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아서 우리라도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우리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크게 외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독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을 하고 있으니 이재명은 두렵겠죠. 자신에게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 정부가 8월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앞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말까지 덧붙였는데 좌파리 정부들이 원래 이 정책 툭 던지고 난 다음에 이 국민들 반응 살펴보고 대통령실에서 한 거 아니고 다른 데서 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철회를 하는 방식을 계속 써왔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국민 눈치를 보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선거로 국민이 표를 주지 않아도 당선될 수 있겠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에게 성공했네 라고 조롱하기도 했죠.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재명의 그 대통령 자리가 이게 정상적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자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막 대놓고 법 바꾸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질주하겠다라는 거죠. 8월 13일 날 이재명이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요. 그냥 나라 망치겠다라는 10대 망언입니다. 그 내용을 찬찬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요.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게시판에 이 주제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으로 제가 제작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제 영상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10가지 발표했는데요. 하나하나 찝어보면 정상적인 사고에서 나온 건 없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그리고 결선 투표제를 골자로 한 개헌 추진 1호를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말만 들어도 후덜덜하죠. 4년 연임제, 결선 투표제 이거는 그냥 조작하면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 나는 순수해. 내 때 말고 내 다음부터 4년 연임제 하면서 결선 투표제로 바꿀 거야.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재명은 어떤 사람이냐?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게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한 시도 그리고 권력 연장을 위한 헌법 개조로 이어질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라는 겁니다. 이거 헌법 개정 시작되면요. 대북에 대한 대응체제 주적이 북한 아니다라고 쏙 뺄 수도 있습니다. 국가 정체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 우리가 대선 기간 동안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를 탄 것이나 똑같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똑같이 가고 있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재명이가 정권을 잡으면 독재로 갈 것이다 라고 경고했던 게 이제 현실화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군에 대한 민주적, 제도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이거 얼핏 들으면 합리적으로 보이죠. 근데 실상은요. 군사 기밀 작전 정보를 외부에 노출시키고 지휘체계를 정치화하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거는 대비태세를 약화시키고요. 북한 도발의 유인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정보 갖다 바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빨갱이들에게 어떻게 군을
열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검찰 개혁을 한다. 검찰청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라는 계획은요. 대형 권력형 비리 그리고 부정선거 수사를 원칙적으로 막겠다라는 뜻과 다름없습니다. 검찰이 지금 유일하게 이 정권에 대해서 견제 장치죠. 그런데 이거를 무력화시키겠다. 이재명이가 앞으로 깜빵 안 가기 위해서 법도 바꾸고요. 자기를 조사하는 그 기관 자체를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권력의 부패를 방지하는 결과를 낳는 겁니다. 이 방식이 뭐냐면 베네수엘라 차베스 마두로 정권이요. 헌법과 법률을 권력 유지를 위해서 수차례 개정했던 전례와 닮아 있습니다. 차베스가 2009년에 개헌으로 대통령 연임 제한을 없앴죠.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마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해가지고요. 법을 자기 입맛대로 쪼대로 맘대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독재적 법 개정입니다. 민주주의 제도를 형해화하고요. 권력 견제 장치를 무너뜨리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죠. 이재명이라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뭐라고 했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라고 합니다. 경찰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 아따, 이 빨갱이들은요. 제일 잘 쓰는 말이 뭐냐면 민주입니다. 민주인민공화국 북한에서 쓰고 있는 말이기도 하죠. 이게 중립성 강화다라고 하지만 이게 실제로는요. 자기 사람 심기를 통해 가지고 권력 친화적 운영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그냥 내 사람 꽂아놓고 내 입맛에 맞게끔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권력형 비리를 견제할 장치를 사라지게 한다라는 거죠. 이 네 번째까지만 들어봐도 이 좌파리들은 국가 번영, 그러니까 국민들 삶을 나아지게 이런 데 머리 쓰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이렇게 못된 것만 머리를 잘 쓴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자, 다섯 번째는 지금까지 해왔다가 계속 번번이 막히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명분으로 추진되는 이 정책은 언론 검열 강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가짜뉴스 규제를 핑계 삼아서 비판 언론을 봉쇄하겠다라는 거죠.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하려는 겁니다. 이거는 이란의 국영방송 같은 그런 느낌이죠. 찬양 방송만 해대라는 겁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이번에 광복절 특사처럼 내 편은 범죄가 있어도 풀려나고 남의 편은 무조건 깜빵에 쳐넣어. 이것처럼 이 가짜뉴스의 기준은 뭐냐면 나에게 거슬리는 건 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규정해버리면 언론의 생태계는 파괴된다라는 거죠. 이게 뭐와 똑같냐면요. 홍콩 장악 과정에서 중국이 쓰는 수법과 매우 유사합니다. 중국이 국가안전법 제정을 통해 가지고 반대파 언론 그리고 집회를 법적으로 제약했습니다. 그리고 친중 인사로 입법해 선거제도를 재편해 가지고 사실상 비판 세력 자체를 완벽히 제거했습니다. 버티고 버티던 야당이 얼마 전에 해체되기도 했죠. 당시에도요. 안정과 질서 회복이다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냐? 언론의 자유와 정치적 다양성이 완벽히 붕괴됐습니다. 지금의 상황 역시 가짜뉴스 규제, 공공성 회복이라는 명분 아래에 비판 여론을 봉쇄하고 언론 환경을 권력 친화적으로 재구성한다라는 점에서 매우 닮아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가 뭐냐?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어디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찌됐든 뭐 펀드를 구성한다, 뭐 한다, 국민 세금 들어간다. 일단 재정 건전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국가 부채를 증가시키는 포퓰리즘이죠. 세금과 연금을 정치적 사업에 동원해가지고 청년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이건 문재인 때 엄청 발생 많이 했죠. 라임, 옵티머스 등 대규모 펀드 사기 사건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당시에도 정치권 연계된 인사들이 펀드 자금을 유용하고요. 공적 기관이나 연금 자금이 무분별하게 투자가 되면서 국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좆대였습니다. 좆대. 결국 책임은 투자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일반 국민들, 청년 세대에게 전가되었고 이 돈벌이 한 놈들은 다 튀고 다 자기 주머니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일곱 번째, 이거는 그냥 문재인 업그레이드 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력망 확대로 재생에너지를 전국에 공급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 이 좌파 진영에서 구축하겠다, 뭐 건설하겠다 이거면 다 돈 땡겨 먹는 거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재생에너지를 전국적으로 공급하겠다. 이건 뭡니까? 탈원전 실패를 반복하는 길입니다. 결국 온 땅이 뭐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겠죠. 원자력이라는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을 두고 변동성 높은 재생에너지를 무리하게 확대해가면서 전기요금 인상 그리고 전력 불안을 초래하는 겁니다.
국민들 주머니 사정 신경 안 쓴다라는 거죠. 자, 8번째. 저 이거 듣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사회주의 정책이죠. 이거는요, 귀족 노조만을 위한 사회주의적 발상입니다. 숙련된 성과 차이 무시해가지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아니 1년 일하나 초봉으로 들어오나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임금을 준다라고 하면 누가 노력하겠습니까? 노력 안 합니다. 결국은 청년 일자리까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것만큼 미친 발상 없습니다.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 사회 기여도나 숙련도나 노동의 가치를 완벽히 무너뜨리는 거죠. 의지를 꺾어서 생산 기능을 저하시키는 겁니다. 생산 기능이 저하되면 국가 발전은 저해된다라는 거죠. 나라 하나를 통째로 말아 잡수겠다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김재동이가 망치 발언했었죠. 판사의 망치와 목수의 망치가 같은 가치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개소리 했습니다. 그때 김재동의 개소리가 지금은 나라가 나서서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돌아버리겠죠. 자, 9번째. 이게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재명이가 임기 내에 전시 작전 통제권을 전환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 한미동맹 약화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위험을 높이는 무책임한 선택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오판 가능성을 키워가지고요, 안보 위기를 심화시킬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가지고요, 최근에 그 헤그세스와 국방부 차관보 콜비도 주한미군의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미국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조건 충족 없이 조기에 전환된다라고 하면 연합 방위 체계를 약화시키고 억제력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입 닥쳐 이 말이겠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이재명이가 실무 방문을 앞두고 있죠. 이거 문제됩니다. 미국에서는요, 이재명이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분명히 보고 이 9번째의 조건에 대해서 지금 심각히 다룰 거고 실무 협상에서 분명히 언급할 겁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 국방부 차관보 콜비의 발언 그리고 헤그세스의 발언으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우려 상황에 대해서 좀 영상을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게 그 좌파리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우리 땅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지휘권을 가져야 된다. 와, 우리 주권 회복이다. 미국 꺼져. 양키 고 홈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머리 빵꾸난 소리입니다. 이거는 될 일도 아니고요. 돼서도 안 될 일이다라는 거죠. 자, 10번째 국민 의견 수렴 절차. 이건 보여주기식 행사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편향된 위원들 구성, 좌파리들 다 앉혀놓고 이건 우리 국민이 정한 것이다 라고 명분 만들고 실제 책임은 회피하려 할 겁니다. 자, 스탈린의 말이 퍼뜩 생각나는데요. 표를 주는 건 국민이지만 표를 세는 건 권력자다. 지들 마음대로 쪼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권력자는 언제든 국민 투표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미 국제사회에서는요, 이재명 정부가 부정선거로 지금 정권을 찬탈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뭐든 못하겠습니까? 결론은 뭐냐?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고 국민이 임명하지 않은 정권이 지들 마음대로 국민을 실험용 쥐처럼 지금 취급하면서 국가를 함부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민주화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우리나라 역사가 왜곡되고 조작됐는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승복 어린이 말처럼 나도 공산당이 싫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는 국민의 의지를 배신하는 이 이재명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을 겁니다. 이재명의 5개년 이 계획은요, 국가의 비전 아닙니다. 국가 파괴 선언이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반국가 세력들의 책동으로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라고 말이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